뭐 예를 들면 10년 전에 중국의 공장에 가면 그러면 박스 공장이 장비는 별로 없고 그냥 사람들이 다 수작업으로 다 했거든. 그러니까 박스 공장 가면 그 컨베이어 같은 것만 좀 있고 나머지 다 사람들이 했단 말이야. 근데 그게 이제 점점 발전을 거듭하면서 지금 이제 미국하고 중국하고 뭐 경쟁이 뭐 치열하잖아.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이 좀 회초리를 들었다.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 문제가 전에는 미국이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다라는 생각을 나도 가지고 있었는데 중국이 의도적으로 제조업을 이제 키우겠다고 해가지고 뭐야 제조업 강국 그렇지. 그 실제로 이제 2025년에 그걸 이제 달성을 한 거라고 하잖아. 자, 일단 촬영하시느라 수고했고 내가 요번에 중국 출장 다녀오면서 유명한 수정망 수정망 이거 뭐 레드 포춘인가? 이름이 레드 포춘인가 그렇거든 이름이. 근데 레드 포춘이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얼핏 봤는데 아무튼 아마 크롱하고 뭐 비슷하게 좀 발음이 돼서 그런지 큰 행운이래. 아무튼 중국이 또 붉은색을 좋아하잖아. 그렇지. 큰 행운이 들어가는 거. 여기 향도 좋아. 향 한번 맡아봐. 맛있지. 딱 그냥 52번 그런데 좋은 술이야. 좋은 술. 그리고 이제 말 많이 한 것 같으니까 내가 이제 베이징 출장 다녀온 걸 좀 얘기를 해보자면 그래. 나 듣고 싶어. 내가 이제 박스 제작, 뭐 인쇄 박스 쪽 업계에 있어서 이번에 이제 차이나 프린트라는 데 다녀왔거든. 굉장히 좀 충격과 공포를 느꼈어. 불과 코로나 전만 해도 뭐 예를 들면 10년 전에 중국의 공장에 가면 그러면 박스 공장이 장비는 별로 없고 그냥 사람들이 다 수작업으로 다 했거든. 그러니까 박스 공장 가면 그 컨베이어 같은 것만 좀 있고 나머지 다 사람들이 했단 말이야. 근데 그게 이제 점점 발전을 거듭하면서 뭐 우리나라에도 중국 장비도 많이 들어오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벌어졌지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 이제 우리 쪽 업계에서 좀 뭐 선두주자, 뭐 선두 국가는 독일하고 일본이거든. 그러니까 독일하고 일본이 제조업이 발달해 있지. 그러니까 차만 해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조업의 뭐 총체라고 해야 되나? 자동차가 이제 소위 얘기해서 SCM이 잘 구축이 돼야 되고 각 부품이 잘 만들어져야 잘 나오니까. 그렇지. 자동차 하면 독일, 일본. 그렇지. 그러니까 일본의 뭐 도요타라든가 일본차, 뭐 독일의 뭐 BMW나 벤츠, 아우디 뭐 그런 뭐 소위 독삼사라고 하는 차들이 이제 세계를 이제 주름 잡고 이제 우리 현대도 또 그만큼 잘 올라서긴 했는데 그만큼 이제 제조가 두 국가들이 강했는데 이제 요번에 가서 보니까 좀 다르다는 걸 난 느꼈어.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 장비가 굉장히 선진화돼 있고 전에는 그냥 중국 장비 그러면 가성비가 좋다. 그러니까 조금 뭔가 성능이나 내구성 떨어져도 그래도 이제 가격이 좀 저렴하니까 살만하다.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성능도 좋고 가격도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이런 수준까지 이르는 데다가 더 나아가서는 약간 AI라든가 뭐 자동화 이런 것도 많이 접목을 시킨 것 같더라고. 그래서 지금은 모르겠지만 뭐 지금도 이제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데 몇 년만 좀 더 지나면 그냥 중국 장비가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를 수 있겠다?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. 근데 더 나아가서 사실 이제 이야기는 여기서부터인데 그래 장비는 그럴 수 있어. 근데 이 중국이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했잖아. 근데 우리는 우리 쪽 업계에서 사용하는 자재를 보면 이쪽 업계의 어떤 문화적 수준을 알 수가 있거든.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뭐 한 최근 몇 년 사이에 우리나라에서 많이 어떤 뭐 뜨는 분야 중 하나가 뭐 가구 같은 거라고 하더라고. 의자라든가. 예를 들면 이제 뭐 다른 어떤 뭐 자동차가 뭐 럭셔리카가 유행할 수도 있고 뭐 명품이 유행할 수도 있는데 이제 가구까지 유행이 되려면 어떤 뭐 좋은 의자라든가 뭐 그런 오리지널리티를 가진 뭐 그런 뭐 체어들이 좀 유행하려면 문화적 수준이 어느 정도 올라와야 된다는 거야. 뭐 예를 들어서 좋은 레스토랑에 가면 단순히 음식만이 문제가 아니라 플레이팅이라든가 식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좀 좋은 품질이라든가 좀 럭셔리 제품들 쓰잖아.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특히 내가 또 자재를 취급하니까 사용하는 자재를 보니까 이런 자재를 쓸 정도면 첫 번째로는 전반적인 어떤 품질 관리에 대한 이슈도 많고 또 거기에 대해서 신경도 많이 쓰고 거기다 공장의 문화 자체도 굉장히 좀 수준이 올라가야만 이런 걸
쓸 것 같아. 뭐 그게 좀 사실이고, 예를 들어서 어떤 좀 뭐 장비는 그럴듯하다고 해도 그냥 굉장히 뭐 비용 절감에만 신경을 쓰고 그냥 최대한 뭐 원가 절감에만 신경 쓰고 뭐 그런 공장이라면은 이런 그 자재 같은 거 못 쓰거든. 근데 자재들이 하나같이 다 꽤 수준이 높게 올라왔더라고. 그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자재를 쓰지 않아. 대부분 쓰는 곳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. 그러니까 이미 이제 중국의 어떤 뭐 수준을 좀 알 수가 있는 거지. 적어도 이 산업계에선. 근데 이제 운 좋게 혹은 우연찮게도 지금 우리 내 동생 부부가 중국의 주재원으로 있단 말이야. 베이징에. 그래서 내가 이제 물어봤지. 중국이 좀 어떻게 좀 변화를 한 것 같냐. 그렇게 물어봤더니 이게 물론 이제 동생이 사는 지역이 좀 뭐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이겠지만 사람들이 상당히 조용하고 매너도 좋더라.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. 근데 내가 그 비슷한 느낌을 요번에 이제 전시회 가서도 좀 느꼈는데, 물론 이런 게 있지. 중국이 워낙 넓고 각 지역별로 굉장히 문화가 다르다 보니까 베이징이면 수도고 아무래도 또 소득 수준도 높고 뭐 상하이 이런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느 정도는 이제 문화 수준이 다르긴 할 거야. 하지만 느낀 건 적어도 이제 뭐 베이징, 상하이 혹은 주요 도시라던가 특수산업 분야는 이미 굉장히 상당한 수준이 올라온 것 같더라고. 근데 여기서 내가 느낀 게 어떤 부분이냐면, 지금 이제 미국하고 중국하고 뭐 경쟁이 뭐 치열하잖아?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이 좀 회초리를 들었다?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, 이 문제가 전에는 미국이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다라는 생각을 나도 가지고 있었는데, 지금 앞으로 진행되는 걸 봤을 때는 잘 모르겠다. 물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미국이 우위를 가지고 있지만, 중요한 거는 제조라는 건 어떻게 보면은 뭐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중요한 부분이잖아. 뭐 물가도 연결이 되고 뭐 여러 가지 뭐 많은 것들이 이제 연관이 있는데, 적어도 제조 부분에서는 중국이 압도적으로 우위를 이어갈지도 모르겠다.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.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요런 것도 보이긴 해. 예를 들면 이제 구글세라고도 하는데, 우리가 뭐 AI든 뭐 유튜브든, 나도 유튜브 프리미엄 뭐 구독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하는데, 내가 뭐 넷플릭스도 그렇고 굉장히 이제 뭐 구독료 내는 게 많거든. 그러니까 소위 이제 월간 뭐 단위로 지불하는 금액이, 이게 내가 생각하기에 뭐 통신료보다 많을 수도 있어. 아마 나 같은 사람이 많을 거야. 아마 뭐 넷플릭스나 여러 가지 할 거 아니야. 뭐 아마존 프라임인데 나도 그렇지. 뭐가 됐건 간에 뭐 그게 이제 각종 뭐 소위 이제 온라인으로 사용하는 툴들도 그렇고,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플랫폼을 미국이 가지고는 있긴 하지만 그게 계속 그렇게 지속되지 않을 수도 있다. 그거를 놓치면 미국은 과연 뭐 경쟁력을 가진 게 얼마나 될까? 왜냐하면은 이 제조는 물리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걸 구축하려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. 많이 걸린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은, 예를 들어 장비 좋은 거 살 수 있어. 뭐 공장 세울 수 있는데, 문제는 사람이 변해야 되는 거야.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, 그러니까 제조가 일정 수준 이상 올라오려면 일반적으로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이 일정 수준 이상의 어떤 뭐 문화적이건 사회적이건 교육 수준이 돼야 뭐 소위 일을 할 수가 있거든. 그러니까 제조가 발달한 국가들은 공통점이 그런 공교육 수준 자체가 어느 정도 올라와 있고 그 기간이 오래됐다는 거지. 근데 그게 이제 중국의 무서움인데, 한편으로는 미국이 그걸 빠른 시간에 이루어내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. 거기다가 또 뭐 중국은 이제 중앙 집권적이고 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, 미국은 이제 또 그렇지가 않으니까 그런 게 내가 요번에 이렇게 좀 경험하면서 좀 큰 충격을 받았다. 우리나라가 어떻게 좀 생존을 해야 되나? 굉장히 앞으로 다가올 어려움이 많이 느껴진다. 왜냐하면 이제 경쟁력 자체가, 이걸 우리나라는 어떤 경쟁력을 좀 갖춰야 되나?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. 맞아. 그 중국이 의도적으로 제조업을 이제 키우겠다고 해가지고 뭐 제조업 강국 그렇지. 그 실제로 이제 2025년에 그걸 이제 달성을 한 거라고 하잖아. 실제로 보면은 물론 이제 중앙집권적인 것도 있지만 그 저력도 대단한 것 같고, 얘기한 것처럼 일단 그게 무턱대고 어떤 뭐 기술만 있다고 되는 걸 떠나서 어쨌든 그 전반적인 수요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이제 높이 올라왔다는 거 아니야? 중국이 전반적인 어떻게 보면 국가 수준이 높아졌다는 그런 거. 그렇지. 이제 뭐 맞아, 핵심을 그냥 요약하면 이거 그냥 뭐 흉내가 아니라 이제 국가 수준 자체가 높아졌다. 그러니까.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. 참 이제 한국의 앞날이 걱정이다. 그게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
그냥 고도 성장기를 어렸을 때부터 쭉 경험을 했잖아. 그런데 이제 그게 아마 거의 고점에 다다른 것 같고, 피크아웃이라고도 얘기를 하니까 이런 시국에서 앞으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나,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.